예, 시장님 좀 지각하신 관계라 좀 늦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9월 중 확대 간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선 7기의 첫 번째 확대 간부 회의인 만큼 본격적인 저희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시 공무원이 생각하는 인천의 모습을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스크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주제는 민선 7기 시정의 바란다로서 총 5개의 사항에 대해서 직원 2,043명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천의 강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교통 요충지에 대한 강점을 최고로 41%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천혜의 환경, 그리고 합리적인 주거 비용과 물가, 그리고 수도권 이점, 지속적인 성장 도시, 문화자산 순으로 의견을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반대로 인천의 약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설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그 문화, 관광, 교통 관련된 그런 SOC 기반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부정적인 좀 도시 이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지역 불균형 순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민선 7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당연 화두인 좀 32%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좀 강구해야겠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생활 SOC 확충, 그리고 경제 활성화, 행정 혁신, 도시 이미지 제고, 환경 해결 순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천의 가장 이상적인 도시 모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해양 도시가 그리고 18%, 문화관광도시, 복지도시, 균형 발전도시, 국제도시 순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직원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대한 문제가 41%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소통하는 시정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일자리 창출 순으로 정책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문 결과를 마치고요. 참고로 이 방송이 좀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 직원들이 주관식으로 이 응답을 해주시나 많이 고생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는 말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시정 바로하기로서요. 우리시 주요 시책 중에 하나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 중인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에 대해서 소상공인 정책과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정책과장 김석철입니다. 오늘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한 6가지로 간추려 봤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과 오윤주입니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천어카드란 모바일 앱과 선불 충전식 카드가 결합된 전자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자를 등록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명카드와 정액형으로 백화점 상품권처럼 기명이 되지 않은 무기명카드가 있습니다. 5만 원, 10만 원의 정액권이 판매되고요. 또 비정액권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통지역은 우리 인천시의 영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10월 중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데 교통카드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인천어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다만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등을 제외해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그 체육시설에서는 저희 그 카드 단말기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와 가맹점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사용자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가장 큰 혜택은 가맹점에서 3에서 7%의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한 사용액 전액에 대해서 3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통시장에서는 40%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어카드 그 전자상품권은 모바일 앱에서 편리한 충전과 또 편리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회비와 또 할인 한도액 등은 신용카드와 달리 없습니다. 또한 그 가맹점 혜택으로는 사용자가 쓰는 이 사용액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수수료도 현재 구간별로 0.4%씩 인하해서 절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까지는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홍보 마케팅인데요. 저희는 그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갖은 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그 가맹점 주변을 지나가게 되면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푸시 메시지로 알려줘서 가맹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교나 배달의 민족 같은 그 전화 주문 배달 서비스와 소상공인들의 그 쇼핑몰인 인천어몰을 지금 탑재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공유 경제몰도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그 인천사랑 그 전자상품권의 가장 큰 장점은 확장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외에도 또 부가 서비스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이렇게 발달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채팅 프로그램인 챗봇을 탑재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그 스마트 물류 배달 서비스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군구에서도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군구에서는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예, 군구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요. 군구는 어떻게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우리 시에서는 가맹점의 할인 혜택인 3에서 7%와 또 가맹점 수수료 0.3%를 절감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완료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연수구와 부평구를 예시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연수구에서 연수사랑 상품권을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 수수료 부담이 있는데 저희가 0.5%, 0.8%를 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로에서 하겠다 하면 연수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데요. 전자상품권 발행액을 300을 가정했을 때 소요 예산은 한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에서는 또 다른 이제 시책으로 국민들에게 2%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해서 했을 때 소요 예산은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궁구에서 특색에 맞는 또 그리고 특화된 그런 상품권들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디자인이나 또 명칭은 궁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저희 부모님께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을 선물하고 싶은데요. 정액권 구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이 정액권 구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출범할 당시에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천 관내에 있는 165개 농협 지점에 전담 창구를 개설을 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또 그 5만 원과 10만 원 정액권 구입은 농협 중앙에 그 43개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액권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액권 외에도 또 비정액권 구입이 필요한 부서들, 기관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농협 12개 지점, 시청 농협 출장소와 그다음에 경제청 그리고 군구의 그 인근 지점을 지정해서 5만 원, 10만 원 이외에 뭐 7만 원, 3만 원 등등의 비정액권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 구입과 관련된 단말기 설치를 완료하고 곧 판매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위원회 수당 7만 원을 우리 시의 그 법인카드로 가져가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는 각종 수당을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직접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능 개발을 하고 있어서 10월 중에는 완료될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그 각종 수당의 계좌를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계좌로 연결하시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자동 충전 기능을 활용하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도 1일 날 받는 복리후생비를 전자상품권 연결 계좌를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저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 가족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간부 고모님들께서도 우리 인천의 소상공인들 위해서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열리는 행사나 축제 때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요? 네, 참 인천은 그 대규모 행사나 또 축제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안들을 제시해봤습니다. 첫 번째, 행사 입장권 구매 시에 전자상품권으로 결제하거나 또 그 매장 안에 매장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저희 그 지난번에 개최됐던 잉크 콘서트, K-팝 콘서트 같은 경우는 무료 입장입니다. 이 무료 입장을 유료 입장으로 바꿔서 만약에 입장권 5,000원을 받는다 하면 5,000원을 받고 저희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에 5,000원을 담아서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그 상품권을 받으면 인천 지역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상품권 5,000원만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충전해서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보면 종이 상품권에 아주 그 좋은 예가 있는데요. 강원도 그 화천시 하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산천어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입장료를 받고 그 절반을 종이 상품권으로 되돌려줘서 많은 경제 효과를 봤다고 하고요. 경북 포항시와 또 경기도 시흥시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인천카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인천카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을 모르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을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좀 더 좋은 그런 인천사랑 전자상품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경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소상공인 정책과장님의 인천 사랑 전자상품권에 대한 설명을 근데요. 네. 질문해도 돼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천 시민구단 유나이티드를 시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입장하면서 인천어 카드로 표를 5장인가를 끊으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돼요. 그 본부장이라는 데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리려는 네. 말씀이 딴 게 아니라 예. 확실히 그렇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그 점검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통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전통 시장에 어느 정도 우리 이거 수용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지금 한 60%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게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정도가 된다면 다행인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주의했지만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던 데는 당분간은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오늘 네. 상품권은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계속 하게 되었고요. 오늘 상품권도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그 전통시장에서는 오늘 상품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줄어들면 그만큼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상품권 여기 계신 이제 간부공무원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기존에 사오던 오늘 상품권은 그대로 사오시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천어 네. 그래서 명절 앞두고 좀 그런 것 좀 실질적으로 좀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걸 대신 뭐 인천어 카드로 넣어준다 이렇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은 안 돼 있고 온누리 상품권 액수만 줄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유나이티드나 이런 실제로 왜 그랬는지 내가 설명을 좀 듣고 싶으니까 한번 그리고 SK 뭐 입장하고 할 때라든지 한번 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데부터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벤트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어제도 이제 유나이티드 관계자와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벤트, 뭐 SK 야구장 이런 데도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게 그런 쪽인데 지금까지는 준비가 안 됐고요.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저희 소상공인 정책과에 지금 이 전자사랑 상품권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직원은 적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예산 네. 그래서 도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팀을 구성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의 폐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지금 이달 말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능 개발을 다 했는데요. 말까지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등록하면 10월 달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조기 정착을 여기 오신 군구 부단체장님들이랑 유관기관장님들 많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은 저희 시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정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계 전문가를 좀 모시고 정책 토론을 좀 준비했습니다. 근본 확대 간부회의 때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다양한 정책 결정에 좀 도움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시 정보와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주제 발표가 있은 후에 타시도 공무원과 그리고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들은 다음 참석자 간 자유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좀 참여하고 계시는 김정수 컨설턴트로부터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제5차 인천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총괄 책임을 맡은 주식회사 CNL 컨설팅 김정수 수석입니다. 앞에 계신 시장님과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영광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핫한 이슈인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5년 계획의 주요 골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강화 그리고 지능정보 기술의 확산으로 인천광역시의 차세대 정보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참석한 9월 3일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단 중간 보고시 그리고 9월 5일 간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300만 명의 규모로 세계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업무와 소통 관련 등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향후 4년간 인천광역시 주요 업무와 소통 관련된 정보 시스템의 체계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화된 정보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간 인천광역시 추진 성과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간 인천광역시의 정보화 추진 성과 및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야별 정보화 수준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인천광역시 정보화 추진 성과는 83년 전산실 설치를 했고 97년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2007년엔 업무관리 시스템 이용 활성화 기간 선정 그리고 2009년에는 웹워드 코리아 2009 공공교육부문 정부기관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0년도에는 시도 세월 행정 시스템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1년도에는 광역시 최초로 데이터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까지는 인천광역시는 그동안의 정보화 추진 성과가 매우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인천시의 그 정보화 사업의 추진 시 문제점과 한계가 도래되었습니다. 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입니다.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는 문헌이나 보고서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보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진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그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보화 예산 투자 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1년 대규모 센터 사업 추진 이후로 11년도 이후 타 정보화 사업 예산이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고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도 인천 뉴스 보도자료를 인용해 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에 인천광역시는 예산 증가액이나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가 지자체 중에 가장 낮은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재정 악화에 따른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이 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화 부서의 역할 및 관심에 대한 부족입니다. 저는 다수의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사업들을 많이 수행을 해봤습니다.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정보화 부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보화에 대한 기획과 정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부서 같은 경우는 기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서 대부분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화 조직은 단순한 지원 역할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수행되는 구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의사결정자나 아니면 실가의 부서의 직원들 분들도 보면은 그 정보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고요. 그 다음에 관심도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 및 협약 체계 부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결정 체계가 불명확해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협력 체계가 한 개의 부서에서 어떤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정보화 사업을 하면 유관 부서와 관련 부서가 협업을 해서 진행해야 되지만 부서의 이기주의나 아니면 부서의 칸막이로 인해서 어떤 정보화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분야별 정보화 수준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정보화 수준 진단은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행정 포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 서비스, 세 번째는 민원 서비스, 네 번째는 빅데이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앞서 4개의 그 시스템과 구성 요소들을 아우르는 정보 보안인 관점입니다. 이 분야별 정보화를 저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는 타 시도의 그 사례와 우리 시의 그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 시도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분야별로 현재 인천시의 문제점과 이후 향후 개편 방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제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를 좀 했습니다. 크게 6가지 중점 분야가 있는데요. 내부 행정에서 인천연구원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시스템, 그다음 정보화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민원실에서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 ICBM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챗봇 민원 서비스가 제공이 대시민한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 소통 쪽 관련돼서는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기반으로 한 정책 투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매번 얘기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과학적 행정 구현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반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그리고 분야별 빅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다수의 실가에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으셨습니다. 네네. 그 내부 행정 포털입니다. 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표준 시스템 외에 자체적인 업무에 필요한 그 정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업무 관리, 정책 지원, 행정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보급하고 있는 그 중앙 보급 표준 시스템에 그 간단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포털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성과 관리 및 개별 구축을 운영을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없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타 시도의 행정 포털에 대한 우수 사례입니다.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인데요. 정책 기록인 정책 입안자, 그리고 제시 의견, 협의사항, 의사결정 과정 전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행정포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효과적인 과제관리와 직무관리, 그리고 업무 노하우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행정포털 같은 경우는 중앙 인천광역시의 그 현재 수준은 중앙 표준 시스템을 사용으로 맞춤형 기능이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 지원, 업무 추진 현황, 모니터링 등 처리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관리, 공약관리, 지시사항 등 체계적인 관리 및 내부 직원 공유 시스템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분야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의 경우에는 그 타 서울시와 경기도 대비 상당히 저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그 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PC와 모바일이 통합 구축돼 있고요. 그다음 소통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매년 기능 보완을 위한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로 예산 부족에 따라서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시서비스의 그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인데 서울시는 시민 주도의 정책 제안 및 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정책에 입안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엠보팅 서비스는 대표적인 서비스인데요. 모바일 기반을 투표로 해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시정 방향 결정에 참여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그 홈페이지의 문제점은 그 PC와 모바일의 버전의 이원화, 그다음 시정 관련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양방향 소통이 부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양방향 소통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 정책 참여 확대를 하는 것이 주요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원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 운영 현황에 보면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그다음에 부산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민원 통합은 아니지만 민원을 대부분 통합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청구와 오프라인 청구로 두 개의 채널을 각기 지금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온라인 채널은 국민신고, 시 홈페이지, 120 콜센터, 그다음에 오프라인 각종 토론회로 민원과 민원 처리 부서 말고 각 실가에서 민원들이 각기 지금 산발적으로 지금 그 분산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그 서울시 통합 민원센터 응답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 그 좌측 상단에 보면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이 민원과 제안을 신청을 하면 단순한 민원인 경우에는 즉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접수처에서 다 일괄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부서 관리자, 처리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 담당자는 복합 민원 협의 및 처리 및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답변은 지금 문자나 이메일, SNS를 연동을 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통합 민원 서비스의 그 서울시 응답소와 대구시 두두두리소가 있는데요. 소요 예산은 각각 한 1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민원 서비스의 그 현재 인천시의 현재 사항은 오늘파라인이 민원 청구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다음 다양한 민원 접수 처리 과정을 분산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향후에는 시민 의견 접수를 할 수 있는 통합 창구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부분에서 이제 시장님이 인력적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서울시의 통계 데이터 담당가 같은 경우는 24. 네. 그리고 부산광역시 통계 빅데이터 담당관은 16명, 그 다음에 경기도 빅데이터 담당관은 19명. 반면에 광역시인, 똑같은 광역시인 저희 그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팀이 3명밖에 지금 배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인력에 대한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8년도에 예산은 올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42억, 경기도는 33억 정도로 지금 소요 예산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저기 써 있는 게 인천광역시가 여태까지 했던 사업이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나 부산, 경기도는 꾸준한 분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냐면 지자체 빅데이터 사업이 17년도에는 882건,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1077건으로 지자체에서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쪽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공공데이터 포털, 지금 인천과 충남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공포털 자체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이 왜 중요하냐면은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기초적인 데이터, 행정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인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관계기관이나 전문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빅데이터 사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심야버스 노선 최적 경로 분석이나 아니면 공공 와이파이 설치, 불법 주정차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빅데이터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하였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사업으로 사회적 그리고 지자체의 비용의 절감을 가능한 기대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희 그 인천광역시도 지금 향후 차년도에 공공 와이파이나 다양한 분석 사업을 지금 추진 진행 중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천광역시의 빅데이터 상황은 그 빅데이터 인프라가 지금 미구축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7년, 18년도 소셜 데이터처럼 개별적인 단편적인 분석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및 포털 구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 성공 사례 중심으로 인천형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 간 빅데이터 분석, 보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안입니다.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 수준 평가가 광역시 평균 60점인 대비
53점으로 매우 낮은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망분리 사업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기반 보안 관제 시스템, 정보보호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광역시가 정보화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로는 망분리나 물리적인 완벽한 보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낮은 정보 보안 인식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것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마인드 향상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무선 침입 차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정보화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인천광역시 정보화 목표 모델인데 대시민 관점의 외부 포탈, 그리고 내부 행정인 내부 포탈, 그리고 첨단 ICT의 인프라 측면을 통해서 이 5가지의 분야별 정보화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추진 방향에서 정보화 사업의 성공 요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성공 요인은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구축 이후에 전 직원의 활용도, 그리고 정보화 마인드와 시민의 참여도에 따라서 성과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더라도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해당 우리 내부 조직원들이 이용을 한다면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나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정보화 추진 방향에 대한 제안을 제가 6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단계별로 필요하다. 저희가 정보 사업들을 하다 보면 빅데이터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빅데이터가 의사결정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당장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단계가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각화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 다음 다시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줄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체계적인 사업이 단계적인 사업이 추진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질 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습니다. 정보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 사업 중에 가장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사전적으로 설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구축했을 때 대부분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가업 내용과 산출 내용 도출을 위해서 세부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아니면 마스터 플랜 수립을 사전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이후에 구축 사업을 해야 예산 낭비나 아니면 향후 문제점에 발생하지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분야별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맞춤형 서비스 도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 체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15년대 대검찰청 ISP 정보화 마스터 플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PM을 쓰면서 느낀 건데 정보화 조직이 총 15명, 마스터 플랜 사업만 하는데 15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1팀 같은 경우는 검찰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그런 사람들이 배속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팀 같은 경우는 정보 기술에 대한 인프라와 기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하는 그런 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15명이 합쳐서 같이 정보와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대규모 사업,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해당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사항으로는 5대 분야는 모두 대규모 예산을 사업이므로 예산 부서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인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려면 의사결정자의 관심, 시장님은 관심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재고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보화 마인드에 따라서 사업이 어떻게 결과가 달리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5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서 약 8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요. 저희가 외부 전문가분들 2분을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2분의 정책 제언을 듣고 이후 자유토론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멀리서 와주셨는데요. 아까 행정포털 우수 사례로도 좀 소개해드린 바 있는 저 충청남도에서 오셨습니다. 남성현 팀장님의 제언 듣겠습니다. 네, 저 시골에서 와서 좀 새벽에 출발했더니 한 7시 한 20분 정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인천시청을 좀 많이 둘러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문구도 참 많이 띄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부족하지만 저희 충남이 그동안 했던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충남도 사회혁신팀장을 맡고 있는 남성연입니다. 네, 저희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충남은 이제 정보화나 혁신과 관련해서 좀 기본 방향이 제로 1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누수는 제로, 정보 공개는 100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정보화나 혁신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우선 기록을 하고, 이제 기록을 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하고, 정교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국민이 찾기 전에 사전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자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포탈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30억이 넘게끔 추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약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00억이 넘는 예산을 이제 분야별로 홈페이지나 민원 통합 시스템까지 이렇게 좀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행정 정보를 국민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그 원문 공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충남도는 재정 정보를 지출 건별로, 그러니까 보통은 하루 집계치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데 수입이 얼마, 수출이 얼마 하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물을 한 병 샀다는 지출 건을 하면 그 지출 건별로 모두가 홈페이지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등록이 되고 엑셀 다운로드나 뭐 로그인이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급 이상 간부들 원문 공개도 한 97% 정도 이렇게 국민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해서는 진짜 발표해 주셨지만 대부분 정말 이렇게 방향을 잘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정보화 정책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는 있지만 이 비용 이상 이렇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 정보화를 추진할 때 제일 고민했던 거는 쉽고 편하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 매뉴얼이 없어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데, 이걸 일일이 막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 사업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에는 이제 정보 공개까지 포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부에는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게 익명 토론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개편할 때 익명성을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간부들에 대한 성토라든지 잘못된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감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정착이 되면 이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일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 토론방을 통해서 불필요한 일을 많이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재중 업무 보고를 전면 폐지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 이런 부분들도 아예 3줄 이상 못 쓰도록 그냥 에서는 아주 집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관련한 소통은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인천시 홈페이지도 보고 왔는데 세부적으로는 보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잘 돼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인천시 그 홈페이지에 원문 공개를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가시면은 3급 이상 문서를 홈페이지에서 볼 수는 있는데 통합 검색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검색 기능을 내부 시스템이든 외부 시스템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그 내부에 있는 정보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검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외부 홈페이지에서는 원문 공개라든지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상단에 표출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실제 이용하기 편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보통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안을 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이걸 쓰는데 뭐가 제일 불편했냐, 불편한 점만 얘기해 주라. 그러면 대안은 우리가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불편한 점만 묻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불편한 점들이,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규 직원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무래도 기존의 분들은 익숙해졌기 때문에 불편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 직원들 의견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반복되지만 아무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일은 일대로 하고 서류는 서류대로 하고 시스템대로 하고, 일이 두 번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아까 재정 정보라든지 원문 공개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두 번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출 업무만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 않도록 했고, 조금 더 주문을 하자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좀 분석을 잘 하셔서 하나의 내용을 두 번, 세 번 입력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망분리 관련 얘기가 잠깐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여러 부처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망분리 된 데에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다시 지자체로 왔지만, 이게 망분리는 좀 신중하게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득보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지금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망분리를 하면 PC를 두 대를 놓고 행정망, 인터넷망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특허청은 이제 특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정보를 심사에 직접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PC를 분리하는 물리적 망분리를 하지 않고 논리적 망분리를 해서 한 대의 PC에서 망만 분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따라잡기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이렇게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정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정책들도 있는데, 그렇게 전국에 보면 우수 사례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아까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올해만 해도 1000건이 넘는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타 사례를 보고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인천시에 적용했을 때 비용은 적게 들지만 시민에게 직접 체감이 가는 정책들을 우선 따라잡기 전략을 세우시면 그걸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이든 외부 시스템이든 이용자의 통계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개편을 할 때 고민할 필요 없이 제일 많이 쓴 시스템을, 그러니까 메뉴를 그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통계 자체가 없어서 이런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 시스템이든 외부 시스템이든 이 통계를 계속 축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이제 공유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기록을 모든 분야에 좀 강화를 하셔서 DB를 쌓고 정교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도지사 완결 문서를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하고 외부 시스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문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님이 결제하신 문서가 이렇게 행정 포털 메뉴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완결 문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혁신 업무를 하고 있지만 국토국에서 결제한, 시장님이 결제한 문서, 환경국에서 결제한 문서, 이런 그러니까 시정의, 그러니까 타 분야에서도 하는 일들을 이렇게 시장님이 결제하신 거면 좀 중요한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도움이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명칭은 좀 따로 하시더라도 뭐 저희는 이제 뭐 도민과 함께 보는 보고서 이런 형태로 지사님 보고서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민이 원문 공개에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라도 아, 충남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그 부산에 출장을 갔는데 서울의 모 구청하고 서울대랑 이렇게 주민 소통 공간을 이렇게 꾸며서 잘 활용된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중단이 됐냐고 물었더니 주무관이 바뀌어서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주무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ISP도 말씀을 주셨는데 ISP를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맞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례로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ISP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좀 바뀌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꾸몄던 분들이, 상상을 하고 문제점을 발굴했던 분들이 시스템 구축에 투입되지 못하니까 좀 이렇게 품질이 낮은 시스템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정부와 정책을 이제 아마 장기간 가져가셔야 될 텐데 조금 이렇게 인력이 계속 바뀌지 않도록 뭐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설계했던 분들이 진짜 시스템 구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뭐 의견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좀 속도 있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빅데이터 전문가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 전문가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혜경 CS3 이사님 모시고 정책 제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S3의 기술연구소에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정책 연구라든지 실제 분석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강의라든지 교육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천시하고 제가 5년 전까지는 인천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한 달 전, 네, 제가 한 달 전에 진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인천시청에서 빅데이터 추진 단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빅데이터를 인천시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인천시가 이제 광역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인천시청, 인천광역시에서 했던 빅데이터의 사업들을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정말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게 실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작년이나 이제 2016년에 추진하셨던 보고서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기관들의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마스터 플랜들을 이제 많이 수립을 하는데요. 이제 국민안전처도 제가 이제 수립을 했었고, 그래서 인천시청의 이제 빅데이터의 마스터 플랜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없더라고요. 네, 추진은 하셨는데 마스터 플랜에 대한 게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빅데이터를 추진하시려면 일단 큰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청사진을 안 그리셨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법률이 지금 이제 계류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기존에는 선택적으로 이제 선두주자들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빅데이터는 그냥 필수입니다. 그냥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손으로 쓰던 업무들을 이제는 다 컴퓨터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궁금증이 아마 그거일 것입니다. 아마 빅데이터를 그냥 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제 우리가 하던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건데요. 사실 우리 기존에 하던 업무들 빅데이터 없어도 잘 추진합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러면 업무를 하실 때 경험 기반으로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경험 기반으로 이제 추진을 하던 이제 행정 업무를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다. 좀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그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생각을 하실 때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를 새롭게 빅데이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저희가 바라보는 빅데이터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업무를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하고 있었던 업무들, 네, 기존에 하던 업무의 방식을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의 방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일종의 업무의 혁신에 해당합니다. 혁신 활동으로서. 그래서 추진의 방식에 있어서도 이게 업무 혁신 하실 때는 이제 막 추진단 설정하시고 탑다운의 의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이제 계몽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부터 이제 실제 그 갭을 좁혀가는 것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혁신의 피로도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잦은 혁신이 실패하면 혁신의 피로도 때문에 이제 다음에 뭔가 추진을 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조직의 반발이 더 심해집니다. 지금 오늘 여기 오신 이제 분들이 다 간부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이제 아마 직접 그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더군다나 바로 이제 지금 성과를 KPI로 이제 관리를 하실 거고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감을 하는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각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담당자가 업무를 추진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린이집이나 CCTV나 부녀회장 목소리 큰데, 네, 아마 그런 위주로 아마 이제 설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업무 담당자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나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목소리 큰데 해주면 나중에 또 다른 데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 실제 담당자는. 그럼 만약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 어디가 취약한지, 그래서 어디가 우범 지역인지, 어디가 실제 CCTV가 적은지, 이거를 진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당한 요구가 왔을 때 거기는 실제 여기 CCTV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거를 바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 시도에서 했던 사례는 아파트 관리비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를 나가는데 일종의 무작위로 이제 샘플링을 한다든지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서는 왜 우리가 대상이냐라고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를 빅데이터로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용역 수주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비리 지수가 비리의 위험 지수가 높다라고 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실태 조사를 나간다. 그러면은 행정 인력에 대한 부분도 줄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하는 쪽으로 사실은 행정 업무를 그렇게 기존에 하던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효과는 저희가 이제 공공 빅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많은 시도의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과는 다른 특성인데 첫 번째는 기존의 일률적인 행정으로 진행되던 정책이 이제는 계층별, 지역별 어떤 맞춤형 행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처리하던 리액티브 방식으로 일을 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오히려 예측적이고 그 다음에 미리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리딕티브, 프리벤티브의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존에는 많은 이제 오랜 행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했던 경험적인 부분에 일종의 그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업무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임 보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사이트가 적을 수 있습니다.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떤 신임 보직자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인사이트를 높여줄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정보화 이제 계획에는 많은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 더 그 추가로 제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타 기관에서 실패한 사례들을 한번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우수 사례들만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빅데이터를 초기에 도입을 했을 때에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고 어디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모든 기관들이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의 레슨스 런드를 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레슨스 런드에서 배울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천시청은 이제 늦게 출발하는 만큼 오히려 타 시도에 이렇게 레슨스 런드를 해서 그러한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고민이 되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추가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명확한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빅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활용 목표 하에서 이제 활용 과제들이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개선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 국별로 이제 쭉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주고 그거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이제 추진 계획이 나와줘야 되고 활용에 대한 추진 계획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혁신이기 때문에 전체 조직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진해 주시는 시장님의 의지와 그다음에 의지라고 하는 건 예산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탑의 의지와 그다음에 그 실제 부서의 이제 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 과제 같은 경우에는 거창한 거부터 하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창한 거부터 하실 게 아니고 정말 사소한 거. 예를 들면 기존에 하시던 업무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이거 이미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좀 최적으로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식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용 과제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발표하신 기반 마련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단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조직에 대한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 이제 분석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확보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인프라에 대한 과제 측면 그다음에 실제 중요한 이제 활용 과제에 대한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인천시가 늦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가님들의 정책 제안을 모두 들었고요.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자유 토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앞에 메인 테이블에는 저희 오늘 주제와 관계된 관계 공무원들 위주로 이제 앉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문제점이나 정책 제안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앉으신 분들이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모양이네요. 뭐 다른 분들도 다들 망설이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선 외부에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세 분께서 느끼는 바가 크고 정말 낯이 뜨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물한 개구리를 빨리 벗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먼저 정보화 담당관이나 정보통신 담당관이나 아무래도 이제 맡고 계신 분야 그런 분이니까 먼저 포문을 좀 열어주시죠. 어떤 우리가 정말 생각을 오늘 가져야 되는지. 정보화 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보안 담당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듣고 또 두 분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었거든요. 예산적인 부분도 있었고, 뭐 이런 어떤 장비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마인드, 그 정보 시스템의 어떤 예를 들어서 만약에 UCT 시스템, UCT가 아니라 스마트 시티든지 빅데이터든지 뭐 거의 같은 개념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빅데이터 사업 자체는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시고, 옛날에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인터넷이 맨 처음에 도입되고 그다음에 그 행정 전산화가 막 되기 시작할 때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거를 많이 익힘으로써 행정이 굉장히 편리하고 더 효율적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찍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 새로운 기술의 어드밴티지를 얻은 조직이 또 굉장히 다른 조직에 비해서 어떤 성과라든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사업 자체를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과 더불어 조직의 역량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다가 보고 싶거든요. 거기에 물론 예산이 좀 수반이 되지만 어차피 추세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위치를 선점해서 인천시 어떤 전체 인천시 공무원들의 수준을 레벨업하고 그걸 활용함으로써 또 어떤 행정 서비스의 그 질도 높아지고 효과성도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다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보화 담당관입니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정보화 담당관의 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수년 동안 정보화 사업을 사실은 뭐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산 부족이라든가 그런 거를 후순위로다가 밀려가지고 정보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시민한테도 그렇고 우리 내부 조직원한테도 사실 운영을 좀 그리고 신규 기술도 같은 거를 좀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낙후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뭐 정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것도 이제 정부와 기본계획에서 나왔지만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다가 이제 내부 행정 포털이라든가 이제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원 서비스 통합 같은 거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한꺼번에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는 저희 정부 담당 관실에서는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까지 지금 반영을 해달라고 예산 담당 관실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뭐냐면은 이거를 개발해 놓고 나면은 저희 정부와 담당 관실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새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대시민한테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 담당 관실에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료 관리라든가 대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부서는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협조 없이는 정부와 업무를 성공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내년부터 만약에 이제 시장님 지시로다가 시작을 할 건데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한데 이럴 때 한번 또 정신들 차리라고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시장님 지금 이제 정보 시스템 혁신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데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업무 혁신을 했고요. 이게 외국에 나가봐도 전국 자치단체끼리 자유롭게 공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데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이었고, 이번 조치들이 인천시 행정 수준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관리 시스템 개편을 할 때 직원들이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거는 이제 주차에 대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을 해난다면은 직원들한테도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아까도 우리 직원들께서 바라시는 그 바람을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41%, 그 다음에 소통하는 시정 37%, 78%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난번 여기 오자마자 승진 인사를 해봤어요. 해보는데 무슨 기준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서열 명부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면 평가라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해봤어요. 그러니 제가 확신을 갖고 승진시켜준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구성원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인사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바로 가장 큰 이 정말 정보화 그리고 업무 혁신, 성과 관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 인사에 있어서 항상 시비거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무슨 결제를 하는데 계속 올라와요. 대면 보고 갖고 오세요. 오시는데 그걸 보면 아 이걸 내가 왜 결제를 해야 되지? 이게 과연 뭐 대통령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옛날부터 해오는 루틴화된 업무인지 또는 제 공약사항인지 하나의 이력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대면 보고를 받으면 그나마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결제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과연 이 일을 하게 될 경우 재원이 과연 어떤 부담을 주고 전체 이런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도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지만 무슨 시설 설치를 할 때도 과연 이 복합문화센터나 무슨 건강을 위한 체육센터나 이것들 간의 거리가 그러면 얼마나 떨어져 있어서 시민들이 문 열고 나가면 몇 분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돼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불이 하도 나니까 저보고 대통령께서도 위로를 하시죠. 불이 지난번에도 불 났을 때 참 가서 인천이 하도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위험 지역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거기라도 집중적으로 소방관들이 예찰을 하고 막 하고 거기에 계신 기업인들 좀 만나자 해서 좀 샌드위치 패널 좀 드러내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현재 그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서구 남동구만이라도 좀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이제 느꼈던 여러 가지들의 애달픔들이 있어서 이게 그러면 한번 그 진단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저 박재현 과장이 우리 이제 전입을 하게 된다고 하길래 제가 특별 반장을 해라. 빅데이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새는 제가 좀 더 막 갖다 얹히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라는 게 이루어질래도 누구나가 확인하고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일 많이 했어 하는 그런 성과 관리 시스템이나 과제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는 항상 시비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정책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기여도나 이런 것도 투명하게 다 경로를 통해서 기록되고 해야만이 그 사람들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단한 바로는 아까도 우리 여기 김정수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년 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모지였습니다. 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도 일상의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 개진 또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문서 처리 체계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에 차곡차곡 문서를 갖다 붙여서 나중에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과연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누구나가 열어봐도 그 사람이 일 열심히 했어라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인사는 자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모바일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많이 뒤떨어져 있어서 저는 이것만큼은 어떤 도로 내고 이런 것 좀 덜 해도 저는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가 이게 이제 돼야만이 저는 사실 소통도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아까도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대면 보고를 안 해도 되지 않냐. 그 바쁜 국장님들이 왜 시장실 와서 쭉 기다리고 맨날 면담 신청하고 뭐 이래 하냐. 이런 체제를 빨리 갖춰서 국장님들이 마음 내고 일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 나중에 그 평가도 받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와전이 돼서 제가 국장님들을 안 만나겠다고 이제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대면 보고하지 말라고 갔던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면 보고를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또 메모 보고 같은 게 올라오면 사실 저 못 읽고 읽기 처리해버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한번 개선해 보고 싶은,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청와대 근무 시절에 이런 일을 앞장섰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아까도 우리 전혜경 이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남성현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시장이 앞에서 칼춤 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것이 시민에 대한 봉사이고 이것이 시민에 대한 할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우리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고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게 저는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완전히 엄청난 쇼크를 먹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천시의 지금 정보화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을 돌렸는데 그때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과반을 훌쩍 넘긴 분들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를 좀 마련해서 이 문제부터 공유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 확대 간부 회의가 열릴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잃어버린 7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남성현 팀장 충청도 충남에 계시고 이런 분들 모셔다 지금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분명히 독주하지 않겠습니다. 안퇴. 그러나 이건 꼭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는 토론방을 무기명으로 운영할 겁니다. 익명으로. 그런 토론방이 살아있어야 저는 조직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진짜 소통하고 인사에 대해서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근거가 남게끔 체제를 만들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좀 힘을 다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제가 표하면서 오늘 세 분 정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재현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함께 문제를 서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필요한 조직이나 이런 거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천 관련되는 단체들이 나와도 충분히 그죠? 소통이 되고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오시고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오시고 다 했는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만큼은 이게 무슨 송도 개발 뭐 우리 무슨 도로 개통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기본이 안 돼 있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함께 좀 힘 좀 보태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 이상 토론을 마쳐도 될까요? 아니, 하시고 싶은 말. 나는 시간이 원래 1시간 예정돼 있었나요? 1시간 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50분 예정돼 있어서요. 시간은 예. 아니 제가 부탁 말씀 궁금해서 다 오셨으니까 우리 평가 담당관이 제게 꼭 얘기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는 국정시대 합동평가, 국정시책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전체로 이제 국가기관들이 함께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평가하는 건데 그동안 2년 연속해서 세계 분야 이렇게 좋은 최우수 등급 받고 이래 왔습니다. 뭐 구체적인 분야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근데 내년에 평가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 8월 말에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정량 지표가 123개입니다. 그 중에 반 정도나가 지금 너무 좀 미흡합니다. 실적 관리가 자체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이런 부분에 바짝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실국장님들 또 부자치단체장님들 이런 부분 정말 좀 투입을 하셔서 정성과 노력을 좀 투입을 하셔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 시장님 그 말씀 전에요. 저희 타 실국에서 군구나 유관지가 전파할 사항이 한 5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먼저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난안전본부부터 실국 좀 전파 사항 말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난안전본부에서 저기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추진건입니다. 그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을 해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 그리고 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선 7기 공약상 이행사항이기도 하고요. 최근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으로 인해서 각종 재난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되고요. 피보험자는 외국인 6만 5천 명을 포함한 302만 명 인천시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고 매년 갱신할 예정입니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강도, 그리고 자연재해,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감사관실과 회계담당관실에서는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려면 굉장히 신속하게 계약 사전 절차와 보험사 계약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변인실, 브랜드 담당관실, 그리고 버스 정책과 교통공사, 그리고 각 공구에서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대시민 홍보에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재정기획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민선 7기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일자리, 도시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등 시민들이 체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정입니다. 현재 예산 담당관실에서 각 실국 예산 요구사항을 심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각 실국에서는 특히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좀 적극 발굴해 주시고요. 지방 보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 참여 예산 관련 큰마당 총회 개최건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따라서 내년도에 180억, 임기 내 500억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예산안 작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제안 사업 선호도, 투표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갖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부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930억 원의 주민 제안 사업을 신청받았는데요. 현재 분과별로 1차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고요. 각 실국, 군구에서는 행사 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행정관리국입니다. 그 직원분들이 시장님께 바라는 사항이 41%가 투명한 인사라는 사실을 저도 오늘 처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에서 또 줄기차게 나온 얘기가 사실 그 기본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문 정보 공개율입니다. 우리 시가 2018년도 8월 말 기준으로 58.5%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8위입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4위고요. 요게 이제 모든 문서를 공개해야 되는 원문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3급 이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실국장님하고 부단체장님이 결제하는 문서만 공개 대상이 돼서 실은 지금 간부 공무원들의 그 인식 여하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 군구별로 봐도 특이하게 지금 그 동구와 부평 그리고 강화군이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원문 정보 공개를 높이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간부 공무원님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한데, 되게 정보 공개율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정보 공개를 안 하는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정보 공개, 개인 정보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문서를 결제를 하실 때 개인 정보 들어가는 문서는 첨부로 하시고, 본문은 개인 정보를 빼고 부분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공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 내용에 개인 정보나 이렇게 뭐 특히 우리 뭐 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보상이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꺼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첨으로 첨부 문서로 하고 부분 공개를 하시면 첨부 서류는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원문은 공개된 걸로 산정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많은 사유가 그 내부 의사결정 중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결제가 나면 그 부분은 그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 절차상 한 단계에 있으면 물론 그건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안 되지만, 인식 과정의 대부분 어떤 경우들은 결제가 안 났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해서 공개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첨부 파일을 통한 부분 공개 이런 부분들은 결제를 하실 때 그 기한자나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한 번만 불러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상당히 업무정보 공개율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사가 있어서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사 보니까 민선 7기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정책 원도시 활성화라고 주셨는데, 이 원도시 활성화 방안을 10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각 실국, 군구 안 거친 데가 없습니다. 좀 협조를 해주셔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할 때까지 좀 잘 협조해 주시면 좋은 방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골프 대회 개최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골프 행사가 아니고 세계 최초로다가 여자 골프 국가 대항전을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2년마다 펼쳐지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개최했는데 해외에서 개최되는 건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LPGA 최고의 골프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프레지던트컵을 우리 송도에서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 행사보다도 국가 대항전이면서 특히 여성 골퍼들이 참여하는 대회라서 우리 인천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은 10월 1일부터 일주일간이고 송도 잭 니클라우스 클럽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세계 랭킹 1위에서 8위의 국가가 8개 국가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미국, 일본, 뭐 잉글랜드, 호주, 태국, 스웨덴, 대만까지 해서 그래서 각각 세계 랭킹에 있는 상위 그룹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세계 랭킹 2위 박성현, 뭐 4위 유소연 이런 선수들이 참여해서 국가 대항전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외 갤러리도 15,000명 이상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2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1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상당히 큰 국제 행사고 특히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MBC라든가 이런 그 전 세계적인 방송을 통해서 160여 개국에 직접적으로 TV가 중계가 됩니다. 이러한 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인천을 국제 스포츠의 선도 도시 또한 관광 도시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이제 홍보는 이제 대변인실과 브랜드 담당관실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 특히 위생이라든가 의료 또 대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600명 이상이 지금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 그다음에 이걸 관광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교통의 안전성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한 재난과 구급구조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연수구에서는 특히 이제 주변의 환경과 주차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각 군구에서는 전체적인 시민에 대한 홍보와 특히 각 군구에 있는 숙박이라든가 음식업소가 친절과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 높이고 그다음에 소비가 바로 인천의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은 별지로다가 이미 통보를 해드렸고 부시장님 주관으로다가 직접 지난주에 우리가 별도 대책회의 했던 거에 대해서 그걸 참고해서 본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그 북부권 검단 지역은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발전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역 현황을 보면 약 면적은 77평방킬로미터로 시면적의 14%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030년을 예측했을 때 검단 신도시 18만, 북부권 민간개발사업 8만 이렇게 되면 30년도에 78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 현황을 보면 도시화가 26% 정도 되고 비도시화가 74%입니다. 따라서 검단 신도시,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 10개가 난개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미래 성장축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종합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런 형태에서 그 지역적으로 소규모 영세 공장이 난립하고 주거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난개발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없고 환경이 저해되는 그런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점점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인 경인아라뱃길이나 제2순환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되는 기반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체계적 관리할 그럴 북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약 77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12억 5천만 원에서 종합발전 구상과 사업 타당성, 구역 지정 등 실천적 계획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효과를 이걸 했을 때 효과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시민생활 환경 개선과 앞으로 우리 인천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산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좀 만들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과정에 각 실국 또 이제 서구와 계양에다가 기초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하 11건 보고사항이 더 있긴 한데요.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시장님 말씀.
제 자료에는 없는데 부단체장님들께 협조사항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이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하고 또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좀 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하고 이제 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하고 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 협약식을 다 체결을 했는데 그 군구에서는 좀 일부 재원 분담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협조하고 좀 동참을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금일 주제 관련 혹은 뭐 기타 사항도 좋으니까요. 예, 자유롭게 뭐 군구에서 부단체장님이나 뭐 유관기관장님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니까 확대 간부회의 하는 취지가 상당히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앉으신 분들만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도 한마디 상징적으로 한마디 하는 게 오늘 취지에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한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정보화와 빅데이터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현대인들이 사실은 오아시스를 눈앞에 두고서 목말라 죽는 것으로 많이 비유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접근성과 플랫폼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그것과 너무 멀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끝에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조직 내에 대한 시스템의 이 개념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제한돼 있어요, 되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플랫폼과 접근성이라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기 오아시스가 여기 다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그래서 이게 다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보안이라고 하는 무기로 다 그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우리 충남에서도 정보 공개율 말씀하시고 이제 모든 게 다 투명하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애초부터 기획 세우실 때 스마트폰과의 연계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 회의가 사실 짧을수록 더 좋은데 뭐 오늘은 좀 저도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화 이거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정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하게 됐고요.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또 꼭 현실적에 반영해야 할 일들은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잘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골프 대회 뭐 이런 보고도 해주시고 뭐 있는데 보면 이제 우리가 10월 달 같은 경우도 큰 행사가 많아요. 한상 대회 막 이런 게 있고 한데 물론 이게 국제 행사나 이런 것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난 경우에 보면 우리가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그 똑같은 기간에 예를 들면 월드클럽 돔 코리아라고 해서 문학경기장에서 또 10몇만 명이 3일간 하는 일은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같은 날 하는 게 우리 인천시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치안 수요도 그렇고 이제 숙박시설도 그렇고 교통 혼잡도도 그렇고 이거를 예를 들면 월드클럽 돔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만일 라이센스를 받는 측이나 이런 쪽과 협의를 한다면 겹치지 않게 유도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각 국별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할 때에 한번 이걸 누군가는 총괄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끔 뭐 이렇게 좀 해서 이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행사 동시 개최보다는 인천에 주는 영향도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좋다고 생각 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정책기획관실이 주관이 되든지 좀 해서 그게 겹치지 않게 좀 한번 하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는데 좀 행사할 때 과도한 의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국회의원님들이 또 뭐 안 오신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대신 뭐 인사할 때 시장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똑같이 만일 필수적으로 인사한다면 쭉 나란히 서서 인사하게끔 기회를 주세요. 시장 따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꾸 간소화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무대 같은 거 설치하지 맙시다. 그리고 뭐 시장 입장하는데 박수 치십시오 이런 거 절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 속에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행사를 할 때 디자인 자체를 이 관의 얼굴을 내세우는 거 이거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리고 명절날 시장 뭐 행사 좀 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 유일하게 제가 이 가다듬을 수 있고 한 그런데 자꾸 억지로 만드는 것 같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명절 같은데 시민들에게 어디를 좀 더 개방해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속놀이를 즐기는 그 동아리들이 좀 마음 놓고 자기들 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자꾸 행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어디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근본적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무슨 상 같은 걸 주면 그중에 수상자 중에 정말 감동적인 분을 인사를 시키게 하는 게 더 저는 더 파급 효과도 크고 훨씬 더 좋다. 행사에 대해서 좀 관점을 바꾸고 자꾸 개선해. 그리고 가장 근본은 짧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회의 길게 하면서 이 소리 하니까 이율배반입니다만은 행사를 짧게 해야 됩니다. 정말 시민들은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실국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요. 지금 이 대통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경 많이 씁니다. 그 생활 밀착형 SOC 관련 이거는 결국은 공모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완비된 걸 가지고 충남한테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일리지 마세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현재 이게 무슨 구체적 아이디어를 갖고 이게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라서 그럴 때에 결국은 얼마나 좋은 제안을 했느냐가 이제 결국은 그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청와대 그 관련 비서관하고도 이미 통화를 해보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군구 부구청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내년에 그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공모할 때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조 체제를 좀 잘 갖추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이미 저는 뭐 해수부 장관이 북한에 이제 가고 또 이제 통일부 장관이 지난번에 여기 통일 플러스 센터 개소식에 왔을 때도 제가 구체적 내용들은 다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할 때에 자꾸 다른 도에 뭐 한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인천은 인천이 가진 아주 고유의 강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공동어로 수역 이런 그 NLL 인근에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잘 대변하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뭐 좀 또 시민들을 위해서 좀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그걸 저는 평화 성인지적 예산 뭐 이렇듯이 평화인지적으로 한번 이 사업 같은 거 한번 잘 각 실국에서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총괄하는 기구나 이런 것도 이제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내가 특히 이제 우리 그죠 해양항만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김영춘 장관에게는 뭐 남포 해주 뭐 이런 데하고 항로 연결하는 문제 이런 거 좀 가서 얘기 좀 하고 해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이 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후에 후속 조치해서 그 선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추석이 닥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매년 반복적으로 하다 보기 때문에 그냥 타성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혹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이게 뱃삭 문제, 그죠? 뱃삭 문제 이게 또 우리 관광객들 이제 낮춰주고 막 이러다 보니 연휴가 길다 보니까 우리 섬 지역이 좋아요. 관광객이 일시에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못 들어가는 이런 문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현장에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실질적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연휴에 고생하실 우리 소방관들, 경찰관들 또 의료기관 종사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확대 간부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